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내가 어렸을 때 미주리에 오래된 폐가의 다락방에서 친구들과 놀았다. 나는 다락방에서 내려오고 잠깐 창문턱에 발을 디뎠다가 뛰어내렸다. 왼쪽 검지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뛰어내려서 반지가 못에 걸려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나는 겁이 나서 소리를 지었다. 곧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손을 치려고 나서는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피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였다. 지금 왼쪽 손가락이 4개밖에 없다는 사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할까 말까이다. 몇 년 전에 뉴욕 도시모의 오피스 빌딩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그의 왼손이 손목으로 더 잘려나간 것을 보았다. 손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저는 아직 독신이어서 바늘에 실을 깰 때 왼손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상황을 받아들이는지 놀랍다. 나는 종종 15세기에 지어진 암스테르담의 성당에 배어있던 글귀를 생각한다. 폴랑드르어로 새겨진 글귀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원래 그런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불쾌한 상황에 부딪힐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반발하고 결국 신경쇠약으로 삶을 망치는 것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들 가운데서 윌리엄스 제임스는 현명한 충고를 했다. 그대로 받아들이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불행한 결과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오레곤주에 사는 엘리버스 콘리는 고생 끝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최근에 내게 보내온 편지를 소개한다.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하는 것을 축하하던 바로 그날,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가 작전 수행 중에 실종되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카가 전사했다는 또 다른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삶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조카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카는 더없이 착하고 아름다운 젊은이의 표본이었습니다. 저는 물 위에 빵을 던졌는데 그것이 케이크가 되어서 제게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조카가 전사하다는 정보가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살아야 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고 친구들도 귀찮았습니다. 될 대로 되려면 모든 것을 핑계졌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조카가 죽어야 하지? 살아갈 날이 창창한 착한 아이를 왜 데려간 거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일을 그만두고 어디로든지 멀리 떠나서 숨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을 그만둘 준비를 하면서 제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조카가 제게 보내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조카가 제게 쓴 편지였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할머니를 그리워하겠지요. 특히 이모는요. 하지만 이모가 슬픔을 잊고 잘 살아가리라고 믿어요. 이모의 인생관이 뚜렷하니 이모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모가 제게 가르쳐준 그 진리를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저는 항상 이모가 제게 웃어라 사내처럼 무슨 일이든지 당당하게 받아들이라 하고 한 말을 항상 기억할게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조카가 제 옆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모가 제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잘 이기라고 하셨잖아요. 슬픔을 미소 속에 숨기고 슬픔을 이겨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조카가 바라는 대로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어. 저는 모든 정신을 일에 쏟았습니다. 병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밤에는 성인 대상 교육 강좌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관심거리를 찾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변화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슬퍼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조카가 바랐던 것처럼 매일을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풍요롭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레곤 주의 엘리자베스 콘니는 우리가 조만간 배워야 할 것을 미리 배웠다. 피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고 협력을 하는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다. 왕조차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겨치기 되뇌었다. 조지 오세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액자로 만들어서 버킹엄 궁전에 있는 서재벽에 걸어두었다. 달을 따달라고 울지 말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아쉬워하지도 않도록 가르쳐 주소서. 쇼펜하우더 같은 생각을 이런 말로 표현했다.
깨끗하게 단념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여정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예수는 천국이 우리 마음 안에 있지만 지옥도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재난과 비극을 견디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놀랄 만큼 강한 내면의 힘이 있다. 부스 타킹턴은 항상 말했다. 나는 인생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지만 눈이 머는 것은 많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가 60대가 되었을 때 바닥의 카펫을 내려다보았는데 색이 뿌옇게 흐려 보였다. 그는 카펫 무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었다. 안과 저문에게 왔더니 그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극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쪽 눈은 거의 실명당기였고 다른 눈도 거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타킹턴은 이 최악의 비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가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끝장난 거야 라고 했을까? 아니다. 놀라게도 그는 명랑한 기분이었다. 그는 유머로 그의 상황을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를 성가시게 하는 것은 눈속을 떠다니다가 그의 시자가 막는 반점들이었다. 반점 중에도 가장 큰 반점이 그의 시야를 막으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쇼? 할아버지 또 오셨네? 이렇게 화창한 아침에 어디를 가시려나? 운명이 이렇게 강한 정신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 실명이 되자 타킹턴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받아들이듯이 나는 누인이 보이지 않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오감을 모두 잃어도 내면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알도 모르든 우리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힘으로 살아간다. 시력을 회복하려는 희망으로 타킹턴은 1년에 12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다. 그것도 부분 마취로. 그가 불평을 했을까? 그는 주어진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상황을 받아들였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음 있게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그는 병원의 일일인 시인을 거부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질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병동으로 들어갔다. 그는 병동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가 계속 되는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부분 마취를 해서 수술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수술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과학이 이제는 사람들처럼 섬세한 것에도 수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니 정말 놀라워. 보통 사람이라면 그처럼 12번 이상의 수술을 받고 시력을 잃는다면 신경쇠약에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타킹턴은 말했다. 나는 이 경험을 어떠한 행복과 경험과도 바꾸지 않겠다. 이 경험은 그에게 받아들임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일이 닥쳐도 그가 견디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존 밀턴처럼 그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눈이 머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 아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뉴 잉글랜드의 여건주의자 마가렛 풀러는 자신의 신조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나는 우주를 받아들인다. 성질 들어온 영국의 토머스 칼라일이 이 말을 듣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물론 그러셔야지. 그렇다. 우리는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우리가 반항하거나 발버둥 친다고 해서 상황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내가 그래 봤기 때문에 잘한다. 나는 예전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적이 있었다. 나는 바보처럼 저항했다. 불면증으로 밤을 지옥으로 변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나는 처음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리스께 1년 동안 고생했다. 월트 휘트먼의 시를 진작 알았어야 했다. 나무와 동물들이 그러듯이 어두운 밤 폭풍 배고픔 조롱 사고 냉대를 나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나는 12년 동안 소떼를 돌보는 일을 했다. 하지만 암소가 감으로써 건초가 말려버려서 추위나 짖는깨비 때문에 수소가 다른 암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서 열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동물들은 밤 폭풍 배고픔에 의연하게 맞선다. 동물들은 결코 신경세게 열리는 일이 없고 위기양을 앓지도 않는다. 동물들은 절대로 미치는 법이 없다. 내가 지금 우리에게 오는 역경에 굴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운명론에 불과하다.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여전히 열심히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라.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냉정한 마음으로 되지도 않은 일을 바라지 말자. 콜롬비아 대학의 호쿠스 총장은 전례 동료 가수의 한 구절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 아래 모든 아픔은 치료제가 있거나 치료제가 없다. 치료제가 있으면 찾아 나서고 치료제가 없으면 잊어버리라. 이 책을 쓴 동안에 나는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나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걱정 없는 삶을 사는 모습에 인상을 받았다. 몇 가지 소개를 한다. 전국 감염증을 가지고 있는 스토어 설립자 있는 페인이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잃는다 해도 저는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뭐 생기는 것이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헨리 포드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나는 그냥 내려둡니다. 내가 크리스 셀러 사장인 케이티 텔레에게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봅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나는 미래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도 그 요인은 무엇인지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래를 걱정하나요? 당신이 케이티 테일러에게 철학자라고 한다면 그는 당황할 것이다. 그는 훌륭한 사업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19세기 전 로마 철학자 에픽테투스의 사상과 비슷하다. 행복으로 가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인간의 의지를 벗어나는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스러운 사라라고 알려진 사라 베르나르는 피할 수 없는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였다. 그러던 그녀가 70세의 파산에서 전 재산을 잃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녀의 주치의 포치 교수는 그녀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대서양을 건너면서 폭풍우나 만나 갑판에서 떨어졌을 때 다리 심한 상처가 난데 이 상처가 정맥염으로 악화되었다. 그녀의 다리는 쪼그라들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의사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성질이 불 같아서 여배우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들으면 그녀가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다. 사라는 그를 잠시 쳐다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녀가 침대에 실려 수술을 가는 동안에 그녀의 아들은 울면서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밝게 손을 흔들며 명랑하게 말했다. 어디 가지마. 금방 돌아올게. 수술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했던 연극의 한 장면을 연기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기분을 좋게 하려면 또 연기를 하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요. 수술 전에는 긴장이 많이 되니까요. 회복한 후에 사라 베르나르는 7년이 더 세계를 여행하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7년이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과 싸우는 것을 멈추면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라고 LG 맥커밍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일과 싸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갈 정도로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없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진눈깨비에 휘어짐을 선택하든지 그것에 저항하다가 부러지든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나는 미주리주의 내 농장에도 이런 일을 봤다. 농장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처음에 나무들은 놀라운 속도로 자랐다. 그러다가 진눈깨비가 내려서 나뭇가지마다 얼음이 두껍게 쌓였다. 무게에 눌려서 우아하게 휘어지는 대신에 이 나무들은 꼿꼿이 버티다가 결국에는 부러지고 쪼개지고 말았다. 결국에 그 나무들을 베어내야 했다. 그 나무들은 북부에 있는 나무들에게 있는 지혜는 없었다. 나는 캐나다의 울창한 숲을 많이 여행했지만 진눈깨비나 얼음으로 부러진 전나무나 소나무를 본 적이 없다. 이 침엽수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굽히고 휘는 방법을 안다. 이후도 사원들은 제자들에게 버드나무처럼 휘어져라. 참나무처럼 저항하지 말고 라고 가르친다. 당신은 자동차 타이어가 길에서 어떻게 충격을 견디는지 아는가? 처음에 제조업자들은 노면의 충격에 저항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 그러더니 이내 타이어가 찢어지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도로의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 그 타이어는 견뎌냈다. 우리도 험한 인생의 행로에서 충격과 동료를 감싸 안는 법을 배우면 더 오래 견디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는 대신에 인생의 충격에 저항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가 버드나무처럼 휘어지지 않고 참나무처럼 저항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답은 쉽다. 우리는 수많은 내적 갈등을 겪을 것이다. 걱정하고 긴장하고 지치고 신경 쇠하게 걸릴 것이다. 더 나아가서 냉혹한 삶의 현실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만든 공정의 세계에 침잠한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미치게 되는 것이다. 전쟁 중에 수많은 겁에 질린 병사들은 피할 수 없는 수긍하거나 공포심에 무너졌다. 뉴욕 윌리엄스 캐슬리어스의 경우를 보자. 그는 뉴욕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해서 상을 탔다.
열한 경기에서 입대하고 나서 저는 대서양연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에 배치됐습니다. 저는 폭발 관리를 관리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그랬거나 팔던 제가 폭발물을 관리하다니요. 수전투로 폭발물 위에 서 있다는 생각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단지 이틀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배운 것은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어둡고 춥고 안개가 적긴 어느 날 뉴저지 주의 베이컨에 있는 캐건고스의 부두라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5번 선창에 배치되었습니다. 5명의 인부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이지만 폭발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싣고 있는 하나의 1톤의 폭발물이 있었는데 낡은 배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이 폭발물들은 2개의 철사줄로 묶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혼자 말을 했습니다. 줄 하나라도 끊어지면 맙소사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입이 침이 마르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여렁쳤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도망은 곧 탈령이니까요. 제 명예는 더럽혀지고 부모의 체면도 말이 않을 겁니다. 탈령으로 총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수 없어 그대로 있기로 했습니다. 이 인부들이 엄청난 폭발물을 부지에게 다루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배가 폭파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1시간여를 공포에 떨다가 평상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봐, 폭발물이 일어나면 어때? 큰 차이는 없잖아. 이렇게 죽으면 편안하긴 할 거야. 암으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바보처럼 굴지 마.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 이 일을 할 거야. 아니면 청산당할 거야. 차라리 이 일을 즐기려고 해. 몇 시간 동안 계속 이 말을 되풀이했다.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군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니 걱정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훈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깨를 한번 으쓱 하고 말합니다. 잊어버려. 이건 크래커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크래커 판매원에게 힘껏 박수를 쳐주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에 의해 가장 유명한 죽음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다. 지금으로부터 만세기가 지나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묘사한 플라톤의 글을 읽고 감동할 것이다. 문학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이다. 맨발의 소크라테스를 시기하고 질투한 아테네의 몇몇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무고지를 씌워서 사형 판결을 받게 했다. 친절한 간수는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주며 이렇게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담대히 받아들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했다. 그는 그의 신과 같은 죽음을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당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은 기원전 399년에 한 것이지만 오늘날 더 필요하다. 지난 8년 동안에 나는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룬 책과 잡지들을 읽었다. 이런 독서의 결과 내가 발견한 고민 해결에 관한 최고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욕실 거울에 붙여두고 세수할 때마다 마음속에 고민도 씻어버리기 바란다. 이 소중한 기도문은 뉴욕 유니언 신학교의 라인홀드 리브 박사가 쓴 것이다. 주여 제게 허락하소서. 바꾸지 못할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한 마음을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이 둘을 구별하여 지혜를 허락하소서.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네요.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